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 또 휴일을 거치면서 이 논란이 정말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15초짜리 동영상이 논란의 촉발점이 되는데 말이죠. 여경 논란, 과연 여경이 필요하느냐?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특히 용의자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취객들을 제압할 수 없다면 그런 여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경도 엄연한 경찰이고 여경 나름대로의 역할과 몫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영상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네, 지금 그 15초짜리 동영상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여자 경찰관이 굉장히 힘에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범인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적절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이런 논란을 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사실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나오기 전에 취재를 정확하게 해서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해당 경찰관이나 네. 그 해당 경찰관의 뭐 상급자들 다 취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확한 취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이게 지금 취재를 한 건 뉴스 브리핑에서 최초로 전국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팩트는 이겁니다. 5월 13일 밤 10시경 대림동, 이게 비디오 그가 아닙니다. 서울 구로동 밤 10시에. 구로동입니까? 네, 구로동에 네. 이 식당, 꼬치집이라는 식당에서 중국 동포죠. 보통 우리 조선족 그러는데 저는 방송에서 이제 중국 동포라고 하는 이유는 예. 같은 동포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동포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합니다. 중국 동포 한 분은 41세고 한 분은 53세. 뭐 피의자의 이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를 제가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이 술을 먹고서 10시 반까지 무려 10시경에 1시간 반 동안 술값을 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업무 방해를 해버립니다.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참다 못해서 112 신고를 해서 네, 구로지구대 경찰관 52세 경찰관하고 33세 된 여경이 출동을 하죠. 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 피의자들 2명에게 최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술값은 좋으니까 좋게 기가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구로동 특성상 경찰관이야 중국 동포라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죠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중국에서 이럴 수 있을까 정도의 정말 의아심이 드는 행동을 하죠. 갑자기 50대 초반의 경찰관 뺨을 때려버립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경찰관이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라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경찰관 여경이 같이 합세를 하니까 그 여경을 밀어버리는데 사실 생체학적으로 여경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이 여경이 적극적으로 무선을 지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다른 시민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무릎으로 한 피의자의 상체를 누르고 제압을 합니다. 이때 인근에 있던 교통경찰 2명이 무전 지령을 받고 현장에 달려와서 같이 합세해서 여경과 그 남경, 교통경찰이 나머지 한 명의 피의자를 수갑을 채우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15초짜리 동영상,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됐는데 어떤 거냐면 젠더 논쟁으로 번졌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차례대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 팩트를 정확하게 뉴스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제가 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백기정 전 팀장께서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셔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사실관계를 여러분께 나름대로 파악하신 사실관계를 전해드렸어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에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동영상 보셨습니까? 봤죠.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전 이게 왜 주말 내내 문제가 됐지? 라는 그런 생각들. 왜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쟁점은 2개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어떤 그 취객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쟁점은 2개입니다. 첫째, 과연 이 난동핀의 피의자들 제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째,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통해 가지고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2가지가 전 딱 중요하고 나머지는 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112 신고받고 저 출동을 했습니다. 예. 저 난동피고 돈 안 내고 지금 업무 방해하는 사람한테. 근데 거기서 적절하게 얘기를 했더니 뺨을 맞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죠. 현행범입니다. 체포를 해야 돼요. 체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포했습니다. 결국 구속까지 됐어요. 그러면
체포하는 과정에서 막 경찰봉으로 때리고 뭐 총 쏘고 해가지고 피의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이슈가 끝나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여경 무용론 나오고 거기다가 뭐 반대 얘기 나오고 왜 이게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지 얘기가 전 그게 참 납득이 안 되고 좀 논의를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 글쎄요 뭐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고 언론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누가 하나 문제를 삼아서 이슈로 확 터뜨리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붙으면서 별거 아닌 일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들을 저는 너무 여러 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좀 냉정하게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주요한 쟁점, 그것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외에 주변 사실들을 마치 중심인 양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이슈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는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백기정 전 팀장께서는 사실관계 전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여경의 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명히 논란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경찰이 전혀 여경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도 모든 상황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편집을 최소화해서 아마도 2분 전체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2분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그 장면을 그대로 편집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집에 방해를 지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집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경찰이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추가로 공개한 영상을 보고서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떤 대목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겁니다. 여자 경찰관이 제압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 사실 시민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런 폭행 사건이나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도 사실 도움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이거든요. 뭐 시민 정신을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 보면 남자분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 이제 경찰관은 현장에 나올 때 여경이나 남자 경찰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범법자들은. 그래서 모두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경이 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힘으로 한 남성은 다른 피의자를 체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미 한 남성을 제압을 하고 혼자서 수갑 채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현직에 오래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장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경찰관이 좀 부적절한 요청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여경 입장에서 보면 신체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혼자 수갑 채우기 어려우니까 남성 시민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보면 자막에 시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통경찰이 이미 현장에 와 있어요. 그 무렵 이후에. 그래서 교통경찰관에게 수갑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네티즌이나 시민들 특히 남성 쪽에서 여자 경찰관이 현장에 나갈 때는 대처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질을 키우는 이런 형태가 부족하다는 이런 논란.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젠더 논쟁으로 비하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 부분이 지적이고요. 다만 여자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사실 다급한 심정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뭔가 좀 지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민들에게는 뭔가 좀 부적절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비판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비판을 받아도 된다?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듯한 그 부분은? 아니, 이제 빨리 나와서 수갑 예. 채워달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수갑 채워달라고 한 부분은 그 시민이 아니라는 거 예, 아니에요? 그건 시민이 아니고요. 교통경찰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시민에게 남자분 빨리 나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사실은 그 회외 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요. 여자 경찰관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 신체의 어떤 굉장히 강한 근력 운동도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남자 경찰관 분들보다 오히려 여경이 먼저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측면에서는 여자 경찰관들이 시민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 이런 비판이 일부에서 있다라는 거죠. 예, 구로소 해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로소가 언론에 보도가 나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런저런 해명을 했는데 여성 경찰도 피의자를 제압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움을 요청한 시민, 남성분 빨리 와주세요. 빨리. 바로 이 시민은 신고자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영상에 채워요? 네, 채워요 하고 나올 때 수갑을 채울지 물어본 남성은 무전 듣고 달려온 교통경찰이었다고 해명을 했고 이 교통경찰관이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경찰관의 이야기까지 들어본 다음에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완전히 제압하고 네. 있었고 수갑을 줘서 제가 한쪽은 채우고 한쪽 다른 손은 여경하고 같이 채웠어요. 수갑을 채운다는 게 혼자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여경이 알겠습니다. 예. 상체를 완전히 그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그렇죠. 물어봤을 거예요. 네, 수갑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어. 채워요 그러니까 네 채워주세요 해가지고 그 여경하고 같이 수갑을 채웠어요. 교통경찰관의 이야기는 당시 여경이 현장 상황을 제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채워준 것뿐이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왜 논란이 확산되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뭐 여경을 없애주세요 뭐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다는데 정말 아까 김태현 변호사는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통경찰관 발언 듣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구로공처에서 이분 영상 공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앞부분 인터넷에 공개된 한 14초인가 15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건 초기에 여경이 그 두 번째 피의자한테 조금 밀리는 형상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네티즌들이 야 이거 뭐야 여경이 지금 저 범인 제압도 못하고 저렇게 밀리네. 요것만 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진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교통경찰한 도움을 받아 수갑까지 채우고 이 사람들 현행범 체포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구속됐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 아무런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없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게 보면 사건의 큰 틀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신고가 단순히 뭐 이 술 취한 두 사람이 음식값 또 술값 안 내고 이게 아니라 뭐 집단 패싸움이 붙었어요. 이런데 여경 혼자 갔다가 만약에 어떻게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그러면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 구로 지구대 대장한테라든지 아니 왜 지금 뭐 조폭들이 패싸움 한다는데 왜 지금 진압 능력이 없는 여경을 보내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단순히 지금 취객들이 음식값 술값 안 내고 지금 그런 실랑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 경찰 여자 경찰 갈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방패라든지 무슨 뭐 진압봉 이런 것도 안 가지고 간 거죠. 그냥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하는 현장이 아니라 단순히 술값 문제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진압이 됐어야 되는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경찰에 뺨을 때려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거를 위대한다 원칙 다 고지하고 피의자 인권 침해 없이 현행범 체포를 결과적으로 완수를 한 건데 근데 이거를 중간에 한 과정만 뚝 떼어내서 여경이 잠시 몸이 밀리는 그 한 장면만 보고 여경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 글쎄요. 전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나 이런 데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이나 SNS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밝히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여경 진짜 도움이 안 되네. 저 상황에서 무전을 왜 때려. 진압부터 하고 무전 때려야지. 연약한 여성은 저런 거 못함. 그럼 왜 경찰함? 여경 왜 있냐? 도움도 안 되네. 어휴. 이게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인 것 같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아니고 그 문제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베스트라고 써 있는 걸로 봐갖고 그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동의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성 경찰관에 대한 현장에서 대응했던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여경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청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부에서 비판이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여경이 출동을 했으면 경찰관입니다. 남경 여경을 떠나서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이라고 하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관이 전국에 한 13만 정도 되고요. 여경이 11%. 13,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경들의 구성 비를 보면요. 다 유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할 때 최소한 이 무도 1단 내지 2단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학적으로 남성에게 밀리는 부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남성 피의자들에게 밀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여자 경찰관이 현장에서 구로동 이 사건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먼저 힘이 부족할 때는 숫자적으로 밀리는 경우에 무선으로 지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디캠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 어떤 현재 상황을 확증, 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수적으로 밀리는 경우에는 감시, 소위 도주를 못하게 감시하고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 적절한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서 체포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현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3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계속 반항을 할 때는 경찰 장비를 사용하게 돼 있죠. 테이저건이나 3단봉.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권총을 3회 이상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대응을 할 때는 권총 사격까지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퇴부 이하를 쏴라. 그리고 3회 경고하고 치명상을 입지 않는 곳에 공격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동을 했던 경찰관들 현장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을 굉장히 쏘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인데 이런 거예요. 일선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권총을 쏘지 말고 던져서 잡아라. 근데 이걸 듣는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이따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성 경찰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얼마 전에 그때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남성 경찰관인데 이 테이저건을 제대로 쏘지를 못해서 그 당시 우리가 방송도 했었어요. 이 테이저건을 하루에 사격 훈련 안 하느냐? 사격 훈련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현장 대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이러는데 남성 경찰관 무용론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단 말이죠. 남성 경찰관 무용론은 안 나오고 공권력 강화해야 된다. 테이저건 쏠 수 있도록 사격 훈련할 수 있도록 또 국가에서는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번에는 남경 논란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여경 논란이라는 말만 나오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이 시대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양상 이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 아니냐, 막아야 되는 건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여경이 예를 들어 조금 밀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경 무용론이 붙는다고요? 그럼 여경 무용론을 본 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여성 혐오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고 얘기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 남성과 여성 이게 나오는 이슈에서 보면 사안의 본질이 아닌데도 이게 젠더 갈등으로 번져나가는 과정이 수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정말 여성 차별 또는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게 사안인 본질인 사건도 있는데 사안의 본질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끌어들여서 누군가가 그 이슈를 뻥 터뜨리면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 붙어서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젠더 갈등만 남는 그런 현상들이 수없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전형적인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뭐 왜 요새 최근에 젠더 갈등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저는 좀 우려 상황까지 온 것이다.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도 젠더 갈등이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일종의 우리 사회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젠더 갈등의 일환이 이렇게 표출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이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혀주고 계신데 여성 경찰관의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 전화통화에 응하셨습니다. 여경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난동 피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죠. 어떤 직무에는 좀 근력이 딸리는 직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역할을 할 때는 또 여경이라는 아주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해소하는 건 그건 경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뭐 몸이 약한 남자도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구대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을 호소하는 일들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집행권을 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양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요. 꼭 여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 출신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성인 나도 태권도 유단자고 합기도 유단자인데도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취객은 제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강제로 힘으로 제압할 수야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시민이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경 논란으로 이어지고 또 여경 폐지론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혹시 채용 과정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저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남성 가령 이게 팔굽 이거 뭐죠? 이거를 40회 해야 되는데 8, 9표 40회 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무릎을 댄 상태에서 20회만 하면 된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지금 하태경 의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사실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태생적으로 사실 신체적인 우열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수정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경찰 업무에서 여성 경찰관이 할 일이 있고 남성 경찰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특히 남성 경찰 쪽에서는 사실 요즘 경찰 고시라고 할 정도로 경찰관 시험에 33번, 4번 떨어져서 제가 현직에서 5번 들어온 분이 제 이제 같은 파트에 근무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남경 그 지원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할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회사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준으로 채용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은 훈련 강도의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실제 선진국에서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물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요원한 수준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너무 그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편차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의식을 떠나서 사실은 이 공통된 부분으로 채용을 해라라고 하지만 제 개인으로는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신체는 아무리 훈련해도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UFC 격투기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남자 지원하는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감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서로 거죠? 다르다. 그렇죠.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과 신체적 특징이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선발하는 것, 이 부분은 양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게 차별과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그런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평등권 얘기할 때 평등권 뭐라고 얘기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이제 평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하고 남성은 분명히 신체적인 차이가 있으면 다릅니다. 올림픽 봐도 남성 기록이 훨씬 좋잖아요. 육상이고 수영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타고난 신체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저는 그게 불평등하다고 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여성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예를 들어 클럽에서 여성들끼리 싸움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 남성 경찰가 못 갑니다.
가서 그 지압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신체 접촉이 있게 되면 이것도 잘못하면 성추행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여경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거든요. 뭐 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여성 경찰만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다른 필기 시험에서 점수를 뭐 다르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지만 네. 어떤 체력 과정에서 조금 기준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여성 경찰에 대한 특별한 우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뭐 여경을 없애다 이런 쪽으로 가르는 것보다는 공권력이 행사될 때, 시민들에게 행사될 때 우리 공권력은 권위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공권력이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 대단히 많은 그 지지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일종의 전통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경찰관들 출동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공권력의 권위와 힘을 확보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이제 주영진 그 뉴스 브리핑에 가장 지금 공감 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중국 동포가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 공안을 뺨을 때린다?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만약에 현장에서 제복 입은 MIU라고 해서 맨 유니폼이라고 하죠. 제복 입은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주먹으로 뺨을 때린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회 경고가 없이 현장에서 총기를 발사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중국 동포가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 경찰은 이렇게 해도 되네 하는 이런 심리. 이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 모두한테 피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왜 심어지느냐. 자, 피의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실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이나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현장에 나온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초동 조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공권력을 우대해주면 내가 피해가 덜하다는 이런 인식의 제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또 거기에 걸맞게 경찰관들의 경찰력 행사도 법에 맞게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적절한, 이루어져야 되겠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네, 그렇습니다. 되겠죠.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여경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선 소장들이 잘 지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